이번에는 조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조금 천천히 보면서 해보려고 해요. 보고서에 이제 좀 일부 내용을 이제 그냥 뭐 실제로 그냥 공개해 드리면서 약간 스니크픽으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죠. 세 파트로 아마 정리를 할 거고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가 주는 메시지, 현장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엑스포, 그리고 컨퍼런스, 엑셀 익스페리언스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보시고 있는 게 저희 그 보고서에 담길 내용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일부 내용을 추천했습니다. 일단은 AI가 이번에도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원래 2002년도에 이제 11월에 생성 AI가 처음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챗GPT가 이제 새로운 버전을 이제 발표를 했죠.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이제 2023년도 이제 시작했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AI의 발전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깊고, 근데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가 보는 AI는 조금 더 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른 전시회 CS나 뭐 MWC 뭐 그리고 이런 전시회가 많지는 전시회들을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희망적인 차원에서 AI 발전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쓰고 그리고 AI가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다. 뭐 그렇다고 기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AI는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뭐 소모적으로 반복적인 행동들을 많이 없애주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창직자들이 주로 오는 행사기 때문에 시나리오 초안이나 아니면 음악 제작할 때 그런 어떤 음원들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조적인 것들을 또 도와주고 근데 나쁜 거는 뭐 사람들이 좀 그 자기 일에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AI 액션 액트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예전에 바이든 정권이 했던 AI 행정 명령들을 좀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좀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AI를 이제 규제나 진행을 할 거냐 했을 때 로봇 창작자 여행사냐 뭐 집단들은 이게 많이 특히 뭐 이제 로봇이 반대를 뭐 했죠. 그게 인상 깊었던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거는 그 뭐 개발사들은 산업체들 이거를 이제 이게 우리가 개발하려면 직접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일을 당장 소스가 대신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그리고 뭐 창작자들이 그것에 만든 대한 것들을 좀 그런 이슈들이 이제 많으니까 공정 이용해야 기본적으로 된다라고 사우스 바이 주장을 하고 사우스웨스트 있는데 로봇 창작자들은 당연히 단기간에는 이런 것들이 좋지만 장기간에는 창작 생태계를 이제 완전 없앨 거다라고 이제 그런 우려들도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벌어졌죠. 진 살로몬이라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들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사상 유례없는 어떤 힘을 그리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AI하고 돈이 붙으면 훨씬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우려도 나왔었고요. 뒤에 또 이제 뭐 IBM 세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AI 일자리 이런 세션들도 이제 많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관통하는 것들은 하나 있었습니다. AI의 발전은 영어로 표현하면 here to stay라고 이제 보통 표현했었는데, 이미 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리고 AI를 더 이상 두려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권리를 보호받는 방식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논의가 됐던 자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벌어졌던 엑스포나 그러니까 XR 익스페리언스 그리고 음악이나 그 이런 페스티벌들도 대부분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이제 AI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좀 보여주는 이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우스웨스트를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보이는 게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어떤 약간의 유레카 모멘트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부분들도 했던 것 같고 중요한 유심히 저희 보고서에 이야기인데 담길 이제 예정이긴 말씀하신 한데 대로 AI 지금 고도화될 영상 때 보고서도 이렇게 지금 좀 AI가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요. 편하게 쓸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이긴 한데 뭐 저희는 또 주로 픽으로 뽑았던 게 이제 팟캐스트 내용입니다. 13일 날 그 미셀 오바마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In My Opinion, 이제 IMO라고 그러죠. 팟캐스트, 또 비디오 팟캐스트를 녹화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방문했던 크리에이터들 중에 팟캐스트가 되게 많았었어요. 팟캐스트가 이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목소리를 그리고 생각과 전략들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팟캐스트가 사실 부각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뭐 멀티미디어 시대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팟캐스트는 다른 일 하면서도 그러니까 즐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딥다이브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팟캐스트의 어떤 부활 그리고 팟캐스트의 진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미디어 회사들 그리고 전략가들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할 게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였죠. 근데 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유튜브가 이제 올해 20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주요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이제 떠올랐고요. 뭐 팟캐스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팟캐스트 늘고 있고요. 비디오 팟캐스트들이 이제 중요한데 아주 커지고 있고 근데 또 이제 팟캐스트의 매력을 또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도 또 있어요. 당연히 뭐 비디오를 찍게 되면 뭐 그 제작비 같은 들고 그리고 카메라 조명 편집들의 기본적인 거 들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도 팟캐스트에 또 중요한 또 메시지가 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몰입감 있게 그리고 사람들을 좀 모으는 그런 능력인데 이게 좀 비디오 되면서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네.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헐리우드 여기 또 주요 주제고 아카데미랑 연관이 아주 크죠. 그 필름 페스티벌도 이제 열리긴 하니까요. 내년에는 조금 필름 페스티벌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전히 필름 페스티벌 여기서 중요한 거고 올해도 이제 100편이 넘는 영화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프리미어 첫 상영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를 했었는데 그 이제 헐리우드도 이제 그 이 트럼프 오고 나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해서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유나 다양성을 상징하는 또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근데 동시에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헐리우드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제 논의되는 것들은 이제 그 다양성 DEI라고 불리던 그런 가치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죠. 원래는 모든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이제 채용이나 승진이나 뭐 이런 그리고 우리 이제 기업의 가치나 뭐 이런 것들 미국의 나라가 이제 다인종 국가니까요. 예,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거를 좀 없애면서 오히려 이제 백인 남성들이 차별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없애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도 뭐 없앴고 애플은 최근에 이제 DI를 뭐 유지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약간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뭐 특히 규제 사업자 콘캐스트 같은 뭐 MBC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도 없애고 이제 실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FCC인데 여기 이제 조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은 그 해당 대통령에 좀 유리한 것들을 좀 많이 방송하거나 하기도 해요. 현장에서 제가 우려했던 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가 엔터테인먼트 투자나 의사결정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자들의 이제 정치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투자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아주 깊숙하게 영향을 미친 적이 이번 처음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거는 인상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뽑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제 주목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유튜브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중요한 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우려하는 것들은 그거였어요. 이제 영향력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광고주들은 좀 여전히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일류로 본다는 이야기죠. 인플루언서 뭐 이런 단체들도 좀 약간 업계가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너무 자영업자로 보니까 이런 이제 노조나 이런 노동법 보호에 전혀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크리에이터들이 했던 그런 어떤 성과들을 좀 사회적으로 받아내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바로 이제 뭐 상징적으로 이제 이 아카데미나 에미상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상 수상하는 것들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주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에미상이나 아카데미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관련된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를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테크 개발 트렌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불황기에는 이제 뭐 공포영화가 인기가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공포 영화는 이제 극장에서 흥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스트리밍 시대가 와서 웬만한 영화들 다 이제 그냥 스트리밍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좀 한정돼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IMAX 같이 이런 뭐 대규모 그 라이브 포맷들, 눈요기가 되는 그런 포맷들과 그리고 이 내용에 몰입감이 생기는 이런 어떤 호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올해 이제 그 사스파사스 필름 페스티벌에 출품된 내용들도 이제 그런 되게 내용들이 많았어요. 포브스는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그 모노 컬처가 사라졌다.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몰입하는 그런 컬처가 사라졌고 이건 뭐 엔터테크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같이 가정에 있어도 자기만의 플랫폼으로 이제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케터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도
이 디즈니급 프랜차이즈는 이제 쉽게 이제 나오질 않죠, 옛날 같이. 우리가 하우스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여기서 현장 홍보하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은 이제 이 브랜드를 체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라도 브랜드 체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모노컬처 사라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니치 전략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논의들도 이어졌고, 뭐, XR 경험들, 그러니까, 그리고 현장 하우스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일단 니치 전략들을 좀 강조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설득할 수 있는 모험, 이런 모험적 예술이 사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장소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가 이제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 헐리우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유는 아까 AI 등장들 그리고 이제 엔터테크의 발전으로 인한 이 소위 말해서 LA의 그 중심으로서 위치 상실들, LA의 생활의 각박함, 그 산불이나 이런 문제들도 막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탈 LA 이제 영화 제작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우리가 LA에서 만들 필요가 있냐? 뭐 VFX나 그 버추얼 이제 이런 제작 기술을 통해서 이미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서 특정 로켓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지 않았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와서 그런 우려감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팟캐스트 1등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램 정키라고 하는 이제 그 이 사건 실화 국내에서도 이제 인기가 많죠. 약간의 그런 옛날 사건들, 즉 그때 뭐 미제 사건들 소개하는 그런 어떤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애슐리 플라우스라고 이제 하는 진행자가 이제 창업을 했고 올해 35살인데요. CSS도 이제 기조 연설을 했었죠. 애슐리 플러스 사실 스튜디오는 이제 LA가 아니고 지금 인디애나폴리스예요. 뭐 여기 임대료 싸고 지금 모든 데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뭐 비즈니스 미팅 할 때만 LA 가면 되지 굳이 LA를 왜 가냐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제 좀 미스터 비스도 뭐 물론 LA에 많이 살긴 하지만 원래 본사는 이제 오하이오입니다. 근데 여전히 뭐 이게 희망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LA 무게추가 조금 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람들은 이제 의사결정권자들 LA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LA가 좀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하고요. 이게 줄다리기 결국에는 이제 LA의 이제 중심을 끌어당기는 당기려는 힘, 뉴섬이 그러니까 저기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그래서 이제 LA가 많이 사람들 떠나가고 있으니까 그 영화 세금 세제 펀드를 다시 이제 좀 늘렸거든요. 2배 이상. 그래서 이제 근데 다른 주들은 뭐 제한이 없는 주이긴 한데 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거의 1조 가까이를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과거보다 훨씬 더 괄목한 성장이죠. 사실 LA는 기존에는 거의 세금 혜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금 혜택 안 줘도 열심히 LA 오기 때문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우스바이사우스 2호가 보이는 어깨 지형도 딱 이게 딱 보시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AI 기술 발전과 빅테크의 영향력 일단 크다. 그리고 경제 변수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리고 팟캐스트의 영상화, 팟캐스트 시장의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영역은 아니죠. 그리고 또 여기도 연관돼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제도적 한계, 시장은 아주 크고 있지만 이 권력 구조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 구조의 그 싸움들 이걸 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본격적으로 올해는 오늘 NLB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기존 레거시 이코노미의 싸움이 올해 될 겁니다. 마케팅으로 봐서는 이 니치냐, 스트림이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이건 K 콘텐츠의 미래랑도 연관이 크죠. 그리고 KBT, K컬처들이 이제 글로벌로, 현장에서도 K컬처가 많이 보였지만, K컬처가 메인스트림으로 가야 되냐, 니치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도 지금 아주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콘텐츠의 중심인, LA의 어쨌든 붕괴가 글로벌 이제 엔터테인먼트 테크,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치열하게 논의했던 자리가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이제 엔터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마 이렇게 좀 중요한 논의들을 같이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